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무언가 미쳐 날뛸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불안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조금은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저의 삶의 철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빠지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이제 막 관리를 한 거죠. 매집을 하고 매집하다가 살짝 들어 올려서 개인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테스트도 하고 개인들이 영차하고 타면 아직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가격을 빼서 개인들을 떨궈내고 그러한 과정을 꽤 오랫동안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스몰 올리는데 그 사이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나 올라갈 거야 하고 이렇게 꿈틀꿈틀한다. 자, 반대로 아래에서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꺾여요. 그럼 또 다시 반등하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빠지고 싶은 애들과 다시 올려놓고 싶은 애들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무언가 방향성을 틀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얘기하고 2800 타령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기사를 올려드렸지만 한 달 전에 3월 말에 4월 달 코스피 2850포인트 제시한 증권사들이 많았고요. 2900을 제시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아있었던 거죠. 아직 여러분 2800 못 갔습니다. 2800을 간다 안 간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방향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난번 3월 26일 날 2779포인트를 갔을 때 제가 그때도 여전히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미쓰리는 2024년도 올해 코스피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2800 쉽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자 이제 2800포인트 근처 오니까 미쓰리 네가 고장난 시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제가 2779포인트 증권사들이 2850포인트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21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미국의 대출 금리가 불안하고 미국은 경제가 좋다고 우기지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미국이 미쓰리에게 반박하는 무슨 소리야 고용 좋잖아 하고 있는 그 고용조차도 인간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뛰어들게 되죠. 평소 전업주부 하던 분들도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바라도 해볼까 하게 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예전 같았으면 때려쳤을 텐데 웬간하면 버티고 늘어지게 버티고 붙잡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그 논리로 경제를 풀다 보니까 2019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2019년 미국은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했고 그 예상이 적중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예상대로 그 논리대로 제가 주식시장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밑에서 받아주는 그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삐딱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빠질 것이다. 물론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보니까 빠지다 보면 반등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그건 상승이 아니라 반등일 뿐이고 그리고 반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위에서 그래 내가 가장 먼저 탈출해야지 하고 매물대가 쫙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녹록하지 않죠. 한 달 전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지옥을 겪고 계신 거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 미쓰리가 빠질 거라는 걸 맞췄다 안 맞췄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저에게 고장난 시계라고 얘기했던 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시장을 그렇게 보며 물론 뭐 그건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왜 자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한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지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온라인에서 그냥 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라고 폄하하는 거는 전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 지금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침착해입니다. 침착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주식시장에 하도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뭐 역시 미쓰리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방송을 못하니까 주식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러 쥐어짜는 징크스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의미 없는 얘기고 제가 원래는 이제 새날 방송을 화요일과 목요일 출연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살짝 이제 총선 이후에 개편하면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라이브 방송을 이제 슬슬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야 골고루 다양한 거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밖에 몰라서 새날 방송 나갈 때마다 그 의제를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제 발언도 공부해야 되고 자료도 또 이렇게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식에 집중을 못했고 매매에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한번 시황을 공부해 보아요. 주식을 공부해 보아요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제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출연으로 지금 정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적으로 좀 고정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서 몸도 좀 그렇고 해서 쉬었고요. 자, 4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해드리지 못했죠. 물론 방송 원고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위험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대거 조정으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그런데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상승했어요.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심리가 발동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성 공격을 단행했는데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적 군사 옵션을 썼다. 뭐 그러면서 뭔가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할 줄 알았는데 주말이 되면서 조금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주말을 넘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으로 한 거고요. 금요일 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정신줄 어운 소리예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은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4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왜 미쓰리는 반등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상승이라고 하는데 물론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우지수가 0.67% 반등, S&P 500 0.87% 반등, 나스닥이 1.11% 반등했는데 특히 뭐 나스닥은 1% 넘게 반등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지난주 4월 19일 금요일 여러분 혼자서로 마감하고 불안감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우지수는 세상에 200포인트나 올랐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4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나스닥은 무려 1%나 올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멘트들을 보면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농락당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뻔히 보이는데
아이고,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올랐어. 아이고, 나스닥이 1% 올랐어.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고 합니다. 자, 7거래일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종종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한 6번, 7번 이상 점화를 찍잖아요. 어떤 악재가 나오든 아니면 뭐 세력이 물량을 던지든 해가지고 하한가 찍고 하한가 찍고 하한가 찍고 이렇게 찍으면 우리 때라고 얘기하기가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제 그 막 세력 매매하고 그럴 때는 7일째 되는 날 무조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을 하한가를 찍고 위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보합해서 끌어올리든지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끌어올렸다가 다시 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겠죠? S&P 500이 나스닥이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게 만약에 유동성 장세면은요, 이렇게 7개월 동안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습니다. 왜 점화를 7번을 찍었는데 왜 7번 찍었을 점화에 반등이 나오느냐. 그거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그 공식에 부합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반등했으면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1일 천하로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아줄 유동성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제가 일요일 방송도 쉬면서 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체크해야 될 것들 뭐 좀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뭐 미국의 GDP,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제가 방송을 쉬면서, 그러니까 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몸도 몸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게, 아마 지금 뉴욕 증시는요, 어떻게든지 더 추락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뉴욕 증시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뉴욕 증시가 더 빠지면 물론 대한민국 증시도 빠지겠죠.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물갈이라는 표현을 해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뉴욕 증시가 하락해야 되느냐? 뉴욕 증시가 이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앉아있고 뭐 금리 인하 후퇴 얘기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작년 연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놈의 김칫국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2024년도 3분기 할까? 아니야, 3분기보다는 좀 중간에 할까? 금리 인하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 해석, 상상 임신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를 3월 달까지 앞당겨 놨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은 흥분할 장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막 미친 듯이 날뛰었죠. 제가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침착해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 되새겨드리면 올해 1월 달에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하락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애플의 투자 전망을 비중 축소라고 했어요. 팔란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엔비디아가 뜹니다. 아마 엔비디아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플처럼 되겠죠. 진짜 뭔가 AI가 실생활로 확산되고 그 실생활로 확산되는 상태에서 엔비디아 기업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그 수입이 당연히 엔비디아 회사를 좋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2024년 현재로서 AI 아직까지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시가 쭉 상승한 거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기대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 그 금리 인하가 너무 확대됐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상의 날을 피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게 공포감이든 기대감이든. 그런데 이번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대감이 너무나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지금 4월 달 전문가들이 2850타령 했지만 지금 현재 2638포인트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난번 유동성 주식시장에서 왜 한참 팡이라고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의 기술주들 뭐. 근데 이번에는 매그니피센트라고 해서 이제는 종목들이 넓어졌죠. 뭐 거기에 테슬라도 끼고 뭐 이것저것 종목들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뭐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만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 10% 하락하고 4% 반등했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라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10% 하락을 맞고 4% 반등했습니다. 자, 제가 반등하면 지금 장은 빠지면 밑에서 쫙 끌어올려줘야지만 이게 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반등하면 위에서 파는 세력들이 많이 나온다. 엔비디아가 정말 가려면은요, 전일 10%까지 굳이 빠질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10% 이상 강하게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했어요. 겨우 4% 반등했고요. 그 반등한 이유가 뭐예요? 증권사가 비중 확대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요, 1% 이상 상승했다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마존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상승했고, 테슬라는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UBS가 무슨 얘기하냐면 7개 우리가 미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을 가리키는 이 기업들 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빅6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그냥 괜찮아라고 UBS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은요. 뉴욕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아니 좀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단순히 확대 해석했던 그 기대감으로만 버텼던 기대감으로만 상승했던 그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면 자산시장이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만지작만지작 거려야 돼. 그러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자연스럽게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그냥 마무리 지으려면,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인위적으로 대형 투자은행들은 좋은 보고서를 쓰고 뭐 대한민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600포인트의 비중을 확대해라. 2,550포인트의 뭐 주식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로 개인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를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 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은.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즉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렇게 비중 확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돼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밑에서 그 투자자들을 그 총알바지로 쓰지 않으면 당장 그러니까 기관들의 물량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 비중 확대 아니면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야라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어닝 시즌 될 때마다 그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뭐 지하 1층까지 팠고 뭐 2층 팠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얘기 안 했죠.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한 번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은요.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랠리에 다 반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면 내가 먼저 탈출할 거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좋다고 발표해도 주식시장에 오르지 못할 겁니다. 뭐 장 초반에 오르겠죠.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기업이 실적이 좋았네. 그래서 상승 출발했네라고 하지만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마 물량을 정리할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이런저런 이슈가 다 의미가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식시장이 침착해야 됩니다. 종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종목 장세가 엄청 화려하게 열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 초반에 이렇게 지수 잡아놓고 막 종목들이 화려하게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화려하게 움직였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2,500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뛰어드는 바람에 이상하게 장이 좀 꼬이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을 계속 보이면 당장 NAT투자증권이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810포인트, 2,800포인트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동성이 더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제 사도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개인들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좀 침착해야 되는데 전혀 침착하지 못하고 있죠. 침착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유동성 장세인 것처럼 밑에서 받쳐서 내 반대 매매 안 나가게 막 받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다음에 기관들 로스컨 나올까봐 시장 떠받들게 하는 투자자, 애널들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은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든 뭐하든 계속 나타날 거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제 이런 변동성 과정에서 이제 좀 침착해지고 어느 정도 걸러지면 그때부터 2024년 올해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진짜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대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했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재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상승 출발했지만 반등 오래 유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 추가 조정 가능성 낮아 하단 2,530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승 오늘 지금 빨간 거 유지 못할 거예요.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침착하게 지금 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변동성이 좀 조용해질 때까지 좀 참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